자, 그러면 이제 수영구로 가볼까요? 네. 수영구. 수영구는 내가 봤을 때 초기 재개발 천국이죠. 그럼요. 그래서 뭐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원래 강한삼이 제일 빨랐어요. 광안삼요. 예. 예. 강한삼이 제일 빨라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강한삼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밀락 2구역이 진행했고요. 네. 제가 이런 말 방송 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지금 대연 8구역에는 조합장이 이제 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네. 뭐 사유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이 꼰들 때문에 네. 좀 시끄러워요. 그리고 요즘 뭐냐면 협회라고 해가지고 뭐 일부 조합장님들이 이 업체를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 남주 조사가 들어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연팔 때문에 뭐 사업이 뭐 지장을 초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런 아시겠죠? 내가 초기에 그림 그렸던 그 구역들 중에서 좀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빠른 곳이 안정적인 곳이 강한 3구역이고 그 다음에 밀락 2구역이고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한 4구역 그리고 강한 5구역 광안 5가 여기. 예. 강한 7구역 위치는 강한 7구역이 좋죠. 좋은데 이번에 이제 구역 지정하면 이제 거의 끝날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여기도 나름대로 이제 완전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저평가 받은 곳이 뭐냐면 밀락 2구역이 저 약간은 좀 밀락동의 끝선에 있고 네. 약간 수영 그 해운대 쪽에 가까운 쪽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주거지로서는 여기보다는 저는 강한 5구역하고 7구역이 낫다 보거든요. 왜 강용 쌍용 얘가 있죠. 네. 여기가 가격을 리드하는 쪽이고 더 파인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내가 봤을 땐 아시겠죠? 나는 항상 볼 때마다 참 마우스. 항상 볼 때마다 저는 뭐냐면 남천도 있을 때 이 도로 있죠, 이 도로. 예. 이 도로에서 이 안쪽은 좋아해요. 예. 요 바깥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아무래도 안쪽을 더 선호하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투자 금액이 예전에 좀 경기 안 좋을 때도 그렇고 한 투자 금액 1억에서 한 1억 천 더 갔던 곳이 요즘 1억 한 좀 올라갔어요. 네. 근데 강한 5구역이 조합 설립을 이제 하면서 시공사가 들어올 건데 시공사 경쟁이 일어나서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 보던 밀락 2구역의 투자 금액이 2억 5천 3억까지 가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1억 5천 투자를 하더라도 아시겠죠? 1억 5천 투자하면 1억 5천 정도 수입을 발생해요. 뭐 세금 별도이지만은. 그리고 강한 7도 이제는 안정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이 두 개가 그래도 나 좀 비싸 라고 하면은 아시겠냐면 이쪽에 있는 밀락 2지구 옛날에 밀락 3구역이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상가가 활성화도 돼 있고 약간 문제는 돼 있지만은 그래도 얘들은 옛날에 그 진짜 뭐냐면 주간 개선 사업 구역을 없애버려 가지고 만든 곳이고 또한 이게는 진짜 뭐냐면 아시겠죠? 파노라마 뷰가 나오는 바다뷰 조망이라서 좋을 거고 어설프게 뭐냐면 이 밀락 1지구, 뭐 4구역 여기는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용구 입장과 부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 초기 재개발들 동시에 많이 지정해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시에서는 한 구에 1년에 한두 개씩만 해주려고 해요. 네. 그게 5구역, 7구역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돈 벌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될 곳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쪽 같은 경우도 사타 통과됐는가도 보고 여기 다타 통과됐는가 보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됐나 없나 보고 그중에 빠른 걸 선택하시면 되고 같은 것이면 이쪽으로 뻗어 나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뻗어 나가는 게 좋죠. 근데 생각보다 여기가 이편한 세상 입구에서 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항상 여기가 뭐 교통 예. 그리고 학군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가야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학군 쪽으로 잘 되는 것은 이 비치 아파트 쪽에서 네. 여기 초등학교부터 강남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남천동은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지금 부산의 평균 분양가를 한 3천만 원 좀 잡았을 때 무리가 된다고 하는 쪽은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좀 무리 있는 거고 대신에 평당 분양가 4천만 원 시장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은 해운대구, 남천동 이 동네라 강안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값이면 아시겠죠? 이쪽 사람들로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이쪽을 좀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강한 5구역은 그냥 지도만 봤을 때는 밀락 3구역이 일부 뷰는 좀 막힐 수 있겠네요. 막혀도 근데 그만큼 사이드 뷰로 볼 수밖에 없고 약간의 이 조망을 잠시만요. 네.
다들 아파트 만들면 이렇게 볼라 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예. 근데 광안대교 이렇게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방 구조를 바꿔서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예. 네. 여러 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바다 보이는 그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안쪽 그 각 동과 동 사이에 그 막히는 거 말고는 거의 다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판단 들어요. 네. 앞으로는 여기가 하나씩 될수록 많이 이제 고급 아파트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강안대교가 어쨌든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 밀락이 대연동이 1구역부터 8구역 네. 그리고 9구역 빼고 네. 8구역 있었는데 그나마 1구역 성공하고 2구역 성공하고 뭐 다 성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시간의 차이지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나머지 이쪽으로 사람들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좀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해안벨트라는 이점이 엄청 큰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규모는 큰데 또 해안가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망미주공. 아 이번에 또 이번에 또 조합장님 돌아가셨더라고. 아 그래요. 이분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냥. 그래서 그렇죠. 연산동에 있는 하고 토곡의 한양 아파트 쪽은. 네. 그래서 단지 자체는 좋아요. 네. 좋고 살기는 나쁜 곳이 아닌데 항상 보면은 교통의 접근성 자체가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아시는 세상에 어스펙이 무섭다고 그냥 부산시청 근처라든지 네. 행정구역 근처나 아니 바닷가 근처나 네. 되면 되지만 여기는 딱 중간에 끼어 있는 단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좀 평가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연상 망리동하고 이쪽이 조금은 좀 이 주거지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죠. 형님 그리고 수영 현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아니 근데 수영 현대가 네. 내가 봤을 때는 옛날부터 재건축에 이게 랜드마크적인 곳이고 예. 규모도 크고 강변을 끼고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백화점 근처에 있어가지고 예. 이 동네에서 자세히 보면은 밀락 1구역에서 재개발한 더샵보다 네. 그 동원보다 예. 가격 리드는 항상 그렇죠. 수영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했던 말이 뭐냐면 수영 현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다 올라간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이게 뭐냐면 당장 재건축 되지 않더라도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늦더라도 하잖아요. 늦더라도 대장주들은 가격 올라간다. 근데 옛날부터 제가 뭐랬냐면 2010년도부터 얘기했나? 여기는 너무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쉽게 재건축 안 될 거다. 했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도 이 시점을 했을 때 이건 재건축 단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말도 그 바다 뷰도 볼 수도 있고 한강이 아니고 수영도 있고 하니까 나쁘지 않다 보죠. 근데 항상 웃긴 게 뭐냐면 여기가 가격이 돼요. 그렇더라고요. 예. 뭐 입지적 때문에 그런데 정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재건축이 가능은 한 거예요? 가능하죠. 근데 아직은 뭐냐면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재건축하면 이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즉 용적률을 300% 이하로 하면 좀 안 나오고 360%까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 또한 랜드마크적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는 아시겠죠? 낮게 하면은 30층 정도로 하면은 그 동수가 예를 들면 10개 동이잖아요. 네. 한 45층, 49층을 한다면 동수가 10개가 한 7개로 네. 3개 줄어들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가면 동과 동 사이 넓어지고 뒤쪽에 아파트도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괜찮죠. 그럼 잘 보세요. 차를 타고 오더라도 이 아파트를 딱 보면은 어떻겠어요? 빛나고 예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센텀에서 봐도 예쁘고. 그렇죠. 이쪽에서 봤을 때 예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잘 돼버리면 또 이 아파트도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항상 리드가 보면 요게가 리드고 수용 1구역도 위치 좋죠. 네. 그래도 옛날부터 이게 너무 투자자들 많이 들어가서 너무 급상승과 급하락을 왔던 곳이라서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순위에서 밀려서 그래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현재 용적률 대비 한 얼마나 더 지을 수 있어야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다르지만은 이제 공사비가 이제 800만 원 시대에 오르고 분양가가 한 3천 이상에서 3,300에서 4천만 원 시대가 오른다고 봤을 때는 네. 용적률이 이제 기존 용적률이 한 뭐 220%나 네. 이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신축이 한 340에서 350%. 이제 용적률이 35 정도, 36 정도 가줘야지만이 네. 그나마 고층 아파트들이 일반 분양이라는 걸 맞이하면서 할 수 있고 현재 재건축에 의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 분양 개수가 너무 작아요. 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잘 보세요. 서울시가 정말 똑똑한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공사비 올랐잖아요. 네. 한 번 짓고 나면 한 50년이 또 지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공사비 이 부분이 조합원들에게 부담감을 증가할 수 있으니까 서울시는 한 번 지을 때 용적률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으로 오면은 용적률이 더 줘요. 네. 그 대신에 용적률을 이만큼 준 것 중에서 50%를 임대주택 짓기를 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약간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용적률 증가된 것 중에 50% 주는 거를 30% 낮추겠다 하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죠. 모든 사람들한테는 뭐 임대주택이 편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내 집을 갖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냐면 트렌드가 지금까지는 이 기부 체납하는 방식을 임대주택이라든가 많이 줬는데 일기 신도시부터는 기부 체납을 현금으로 줬다고 봐요. 임대주도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있더라도 임대주택인 게 표가 나요. 네. 불편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임대주택은 그냥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많이 짓든지 많이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돈이 없다 보니까 너희 한번 지을 때 내 인가권을 가지고 너에게 좀 싸게 받겠다라는 취지인데 이제는 현금으로 받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약간 트렌드 바뀌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역시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시고 전국을 다니시니까 이 트렌드를 빨리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근데 그만해야 되는 거 아이가? 아유, 계속 지금 뽑아 먹어야죠.